다음으로 이제 경동맥 초음파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혈관벽 안에 플라크의 성상이라든지 협착의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목적은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뇌졸중이 오지 않는 것을 예방하게 되는 것인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해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뇌혈관을 스스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곁순환을 통해서 뇌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보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곁순환을 포함한 보호기제를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호기제로 첫 번째로는 뇌혈류 자동 조절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주변의 다른 혈관들의 굵기가 점점 더 굵어져서 피의 양을 많이 보내주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측부순환 또는 곁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큰 혈관이 막혔더니 반대편에 머리 앞으로 가는 혈관에서 점점 옆으로 자라 들어가는 혈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곁순환이거든요. 단 이런 곁순환들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혈관이 곁순환이 만들어지기 전에 빠르게 좁아지다가 막혀버리게 되면 곁순환이 발달하기 전에 막혀버려서 뇌졸중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사를 했는데 혈관이 좁아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러면 의사가 추가로 검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곁순환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검사를 해보자 라고 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혈관 조형 검사가 되겠고요. 꼭 혈관 조형 검사를 할 정도가 아니라면 다른 CT 등의 검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큰 혈관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뇌졸중이 오기 전에 미리 발견돼서 다행이고, 곁순환을 이제부터 많이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의 곁순환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는지를 우리가 뇌관류량 검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뇌관류, 즉 뇌가 피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양을 보는 검사가 뇌관류 CT, 뇌관류 MRI 또는 스펙트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최근에 뇌관류 CT를 많이 촬영하게 되고, 검사에서 보통 이게 화려한 색깔로 표시된 CT 검사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피가 잘 가는 것이고 파란색은 덜 가는 것인데, 이렇게 피가 좀 덜 가는 영역이 있으면 나중에 뇌졸중이 올 위험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탈수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는 다행히 이제 위험인자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약물 치료가 되는데,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는 항혈소판제와 고지혈증 약이 있겠습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음 같은 약제들을 많이 드실 거예요. 아스피린, 그리고 분홍색으로 되는 플라빅스와 같은 약제들도 있고, 하루 2번씩 먹는 페레타, 요거는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항응고제도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약을 쓰게 되는 것인데, 이 항응고제도 뇌혈관이나 경동맥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와파린이라는 약제들을 많이 썼었지만 약에 대한 복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노악이라고 하는 신약이 나왔고, 크게 4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약 드시는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하나는 약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내가 노악 중에 어떤 것은 하루 1번 먹고 어떤 것은 하루 2번 먹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2번 먹어야 되는 약을 드시고 있는데 한번 깜빡했다. 그래서 아침 약을 드셔야 되는 못 드신 걸 내가 저녁쯤에 알게 됐다. 그러면 저녁에 2알 드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1알 드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가 1알 먹어야 되는데 2알을 깜빡해서 먹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2알 먹었으면은 저녁은 피하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 다시 1알로 드시기 시작하면 되고요. 대신에 하루 1번 먹어도 되는 약이 있습니다. 하루 1번 먹어도 되는 약을 만약에 아침에 2알 먹어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대로 1알로 드시면 됩니다. 2알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쉬시면 안 되고요. 다음날 그대로 1알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을 하루에 2번 먹어야 되면은 2번으로 유지하는 거고, 하루에 1알 먹는 약을 1번만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단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발치해야 되거나 내시경하거나 수술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꼭 의사랑 상담을 해보시고, 그 전에 미리 약을 중단을 꼭 해야 될 때는 대변을 봤는데 피가 계속 철철 난다든지 코피가 안 멎는다, 이럴 때는 미리 약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지만, 내가 코피도 나오다가 멎었다 그러면 계속 일단 약을 드시고요. 대신에 대변에 잠깐 피가 좀 묻어나온 정도다 하면은 일단 약을 유지하시고 의사와 상담을 빠르게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다음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이것이 위장관계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혈관 협착의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는 고지혈증 약과 항혈소판제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겠고, 대신에 협착이 동반되지 않은 초기 동맥경화증이라면 약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지혈증 약은 필요한 경우 처방할 수가 있겠고요. 증상이 동반된다면 스텐트나 또는 우회술 같은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겠죠. 경동맥 협착은 스텐트라는 시술의 도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등도 이상의 협착이거나 또는 심한 협착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증상이 있는, 즉 뇌경색에 연관된 증상이 있다면 50% 이상이면 시술을 권고하고, 증상이 없어도 70% 이상의 심한 협착이라면 스텐트 시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좁아진 혈관을 스텐트란 것을 넣어도 넓혀주는 시술인데 시간 관계상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방법들은 처음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내가 갖고 있는지를 먼저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연하신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술은 안 드신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하루 한 잔도 나쁘다.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금주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소주 반병 정도 말씀드리는데 일단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싱겁게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소금을 5g 먹어야 되는데 5g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죠. 기억하시면 좋은 건 라면이 4.5g입니다. 그래서 내가 라면 하루 한 그릇을 국물까지 다 먹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소금을 먹기가 힘들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절대적으로 국물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류에 나트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물은 피하시고, 드신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김치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소금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고혈압도 유발하고 콩팥질환도 나빠지게 하고, 콩팥질환, 신장병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빈혈도 잘 생기고 고혈압도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혈당 수치도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잘 생깁니다.